여러분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영상 끄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면 지원금으로 여생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핸드폰 덮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국가로 귀속되거나 사라져버리는 수천만 원의 돈을 모두 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간단하고 손쉽게 다음 5가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남편이 몰래 들어둔 보험금과 연금, 서류 한 장 없이 다 찾아내는 법. 둘째, 나와 내 자녀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1원도 안 깎이고 다 받는 법. 셋째, 재산이 1억이 넘거나 자동차가 있을 때 내 지원금을 지키는 법. 넷째, 연금액을 2배, 3배로 불려주는 국민연금 마법의 비법. 다섯째, 일을 하면서도 나라 지원금이 끊기지 않는 안전한 소득 공식.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그리고 중요한 번호와 기관은 2번씩 강조하며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경제적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물찾기를 시작해 볼까요? 1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막막한 현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걱정이 가득했죠. 남편이 남긴 연금이나 보험이 있었다면 그나마 마음이 놓일 텐데 사실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입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죠.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눈앞이 하얘집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래요. 남편이 꼬박꼬박 내던 보험료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보험 증권이나 서류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서류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켜고 문자나 카카오톡 치듯이 내가 궁금한 질문을 검색을 통해서 보험사나 연금 상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다 뒤져보고 옷장을 다 뒤져봐도 종이 한 장 안 나올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종이 서류가 없어도 여러분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나라에서 다 찾아주는 세상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마치 사탕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듯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2부, 처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어디에 전화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전화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고생 끝에 알아낸 사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다산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같은 곳에 전화하면 아주 자세하게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는 딱 3군데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동네 해결사 다산콜센터입니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 서비스예요. 여기서는 복지나 연금, 보험,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다산콜센터에 먼저 전화했어요. 그리고 꼭 서울에 사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120을 눌러보세요. 다산콜센터 전화번호 120. 전화번호는 120이에요. 120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복지, 연금, 보험에 대한 상담을 도와줘요. 저는 이곳에서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어떤 기관에 문의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었어요. 상담원은 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듣더니 저에게 국민연금공단, 보험개발원,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안내해줬어요.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치 친절한 선생님처럼 이쪽으로 전화해보세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하고 길을 알려줄 거예요.
자녀보다 나아요.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고 검색을 대신 해줘서 알아봐주기 때문에 무뚝뚝한 자녀나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험개발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물어봤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월급을 챙겨줄 곳이고, 보험개발원은 숨겨진 보물 상자를 찾아줄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살펴줄 우리 동네 대장님 같은 곳이에요. 3부 보험 상품 찾기 인터넷 조회 서비스 사용과 전화 문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보험개발원의 보험 계약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상품명 등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보험개발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 정보를 모아두는 큰 창고 같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여기 보험을 들었네요 하고 쫙 알려준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 https://knia.o.kr 전화번호 023707-14개, 023707-14개.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은 국민들이 보험 상품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가입자의 보험 계약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주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험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마치 마법의 돋보기 같아요. 어두운 방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처럼 보험개발원의 시스템이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보험들을 다 찾아내줍니다.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보험개발원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23707-14개예요. 023707-14개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가입된 보험사와 상품을 확인해 줍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23707-14개, 023707-14개입니다.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든 보험이 뭐가 있나요? 라고요. 사부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여 가입 상품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보험사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연금과 보험 상품 내역을 확인했어요. 조회 시스템에서 보험사 이름을 알아냈다면 이제 그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A 보험사라고 나왔다면 그 회사 번호를 찾아서 거는 거죠.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했어요. 상담원은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한 상품 내역을 조회해 주었죠. 남편이 가입한 상품은 매달 30만 원씩 납입되는 개인연금이었고 65세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아요. 대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가입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그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연금은 원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맛있는 것을 사 먹으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면 그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은 돈과 보너스를 합쳐서 한꺼번에 줄게 하고 커다란 선물 꾸러미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일시불 금액을 말해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서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사망보험금은 한꺼번에 받는 큰 사탕 바구니이고 유족연금은 매달 받는 사탕 한 개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우리에게 소중한 돈이죠. 5부 국민연금 모든 종류 훑어보기 국민연금공단 문의.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에 문의해서 남편이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남편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법에 나오는 연금 종류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도록 저금통 비율을 써볼까요? 노령연금 할아버지 할머니 연금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면 받으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에요. 원래 남편이 받아야 할 돈이죠. 유족연금 남겨진 가족연금 저금통을 채우던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 그 저금통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매달 밥값 하라고 주는 돈이죠. 반환일시금 돌려받는 돈. 만약 남편이 저금통을 조금만 채우고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서 한꺼번에 돌려주는 돈이에요. 사망일시금 마지막 위로금 국민연금법 제80조에 따르면 만약 연금을 받을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장례를 치러준 사람 등에게 주는 마지막 보너스 같은 돈이에요. 먼저 국민연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남편이 사망한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상담원은 남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저는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유족연금은 아내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법 제73조를 보면 순서가 있어요. 1등은 아내나 남편 배우자, 2등은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예요. 만약 아내가 없거나 아내도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연금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낸 돈으로 만들어져요. 그 돈은 나중에 노후, 장애 혹은 사망할 때 연금으로 지급돼요. 만약 누군가가 사망하면 보통 가족에게 돈이 가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냐고요? 그 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돌아가요. 기금은 다른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때 쓰이거나 사회보장, 기금 운용 같은 곳에 사용돼요. 즉, 가족이 없는 사람의 연금은 개인에게 직접 가지 않아요. 개인연금과는 달라요. 개인연금은 사망 전에 수익자를 지정해두면 그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사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없으면 기금 안에서 쓰이게 돼요. 그래서 호롤단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사망 후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자가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가족이 없으면 연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남편이 받았던 국민연금액의 6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저는 12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유족연금의 지급은 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한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납부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60%가 지급되는 시스템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쉬워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남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돈을 받을 통장 사본만 있으면 돼요. 혹시 모르니 가기 전에 1355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 1355 무료 상담. 홈페이지 https://mps.o.kr 국민연금은 1355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355로 전화하면 남편의 가입 기간과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기억하세요. 1355입니다. 국번 없이 그냥 1355만 누르시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육부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1억 초과시 영향. 그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비와 주거급여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만약 남편이 남긴 재산이나 내 재산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재산 방패 이야기를 해줄게요. 나라는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사람이 살지. 라고 인정해주는 기본 재산액이라는 방패를 줍니다. 서울 기준으로 약 9,900만 원 정도예요. 방패 안에 재산 1억 원 이하 이 돈은 나라에서 없는 셈 쳐줍니다. 수급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방패 밖에 재산 1억 원 초과 만약 내 재산이 1억 1천만 원이라면 방패 밖으로 삐져나온 1천만 원이 문제예요. 나라는 이 1천만 원을 매달 조금씩 꺼내 쓰는 소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 재산은 4.17%를 곱해서 소득으로 쳐요. 1천만 원이 있으면 매달 41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소득 인정액이란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족연금 120만 원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기초생활수급비나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재산이 1억을 훌쩍 넘어가면 나라에서 주는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낮아서 재산이 좀 더 있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꼭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깎이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싼 차는 재산 방패가 안 통해요. 낡고 작은 차 1600cc 미만 10년 이상만 방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7부 국민연금 타먹기 끝판왕. 연금 늘리는 마법의 비법. 자, 이제 남편 연금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아내와 자녀의 국민연금을 최대로 늘려서 가장 많이 타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추납추 후납부 빈칸 채우기 마법.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이 있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못 낸 기간만큼 한꺼번에 돈을 내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나중에 받는 연금이 2배, 3배로 불어날 수 있어요. 반납 옛날 사탕 되찾기. 옛날에 직장 그만둘 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타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 돈을 이자랑 같이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옛날에 높은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연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연기연금 기다리면 커지는 마법.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1년씩 늦게 받겠다고 신청하세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참으면 무려 36%나 더 많은 돈을 평생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입 주부도 연금왕 전업주부라도 그냥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나도 연금 낼래요 하고 신청하는 걸 이미 가입이라고 해요. 최소 10년만 채우면 할머니가 됐을 때 내 이름으로 된 든든한 용돈이 매달 나옵니다. 살아있는 아내와 자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녀가 알바를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넣으라고 하세요.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나중에 받는 사탕 바구니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이 겹칠 때 어떤 게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원과 꼭 상의하세요. 8부 근로소득, 노인 일자리와 소득 인정액의 비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이나 기타 정부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에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일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유족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비와 주거급여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노인 일자리 혜택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한 이 일자리들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 한 달 30시간,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한 달 60시간, 월 최대 76만 원. 유치원생도 아는 소득 공제 마법.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번 돈에서 95만 원을 보너스로 빼줍니다. 95만 원보다 적게 벌면 소득이 0원으로 계산돼서 수급비가 하나도 안 깎여요. 또 최근에는 정부 일자리나 공공근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이런 공공근로 프로그램은 단기 일자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은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입과는 상관없어요. 만약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주택연금 자체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내가 이미 집을 담보로 받은 연금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부 결론과 종합적인 계획.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남편이 가입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족연금과 기타 정부 지원금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3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유족연금은 120만 원을 매달 받기로 했어요. 또한 기초생활수급비와 주거급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지 주민센터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죠.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주거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택연금도 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서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은 여전히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찾는 돈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보험개발원 023707-14개 02-3707-14개에서 남편의 보물을 찾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유족연금을 챙기고 내 연금을 늘리는 추납과 반납도 꼭 물어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나 재산 1억 넘는데 주거급여는 괜찮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상담받으세요. 이 모든 준비가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 알아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법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법 같은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따봉 표시를 눌러주시거나 화면을 2번 톡톡 쳐주시면 자주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요.